안녕하세요, 한범수입니다. 오늘은 빈티지 티셔츠 3점, 제가 가지고 있던 2점과 최근에 구매한 1점,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뭐 빈티지에 대한 건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나 방대하지만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빈티지 티셔츠를 제가 골랐던 기준이나 이유에 대해서만 좀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보자고 하면, 한 개는 이게 카멜이라는 미국 담배 회사에서 나왔던 프로모 티셔츠, 90년대.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회사죠. 딜러샵들에서 많이 이제 라이센스로도 뿌리고 딜러샵들을 많이 굿즈로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 할리 데이비슨 굿즈 티셔츠. 그리고 얘는 이제 밴드 티셔츠, 메탈리카 밴드 티인데 90년대 또 티셔츠고, 메탈리카 밴드 프로모 티셔츠, 스크린스타즈에서 나왔던. 요거는 아마 빈티지 티셔츠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빈티지에 대한 기준은 일단 무조건 미제, 메이드 인 USA. 얘는 사실 어디서 만들었냐? 제가 이거는 팬심으로서 사기는 했는데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얘가 제일 고가, 제가 산 티셔츠 중에. 저는 요 석점 외에는 이제 더 이상 구매할 생각은 사실 없고, 빈티지 티셔츠를 이제 그렇게 즐겨 입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유니클로 티 최애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싼 거. 얘는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보기도 했고 팬심으로 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얘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얘는 이제 미국 담배에서 카멜에서 나왔던 프로모 티셔츠고, 제가 얘를 왜 구매를 했냐고 하면 얘 뒷판에 그냥 그림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를 10여 년간 타고 있는데 요 그림이 좀 멋있어가지고 귀엽고 그래가지고 좀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한때 애연가였기 때문에. 지금은 끊은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페이딩도 잘 됐고 해가지고 국내에 인증된 딜러샵에서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요 티셔츠는 아마 근데 후르시 패밀리나 아니면 빈티지 샵이나 요 이제 나염 그래픽이 들어간 거는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종종 올라오기도 하니까. 가격대는 거의 국내에서 지금 10만원 중반에서 후반대로 형성돼 있고, 매물이 있으면,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얘도 당연히 이제 빈티지 티셔츠답게 밑단은 수소 봉제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요거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뽕에 맛이 가는 약간 그런 디테일이기도 하죠. 저는 이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하진 않지만, 아마 3본 기계가 이제 개발되거나 이제 보급되기 전에 이제 쓰던 기계였기 때문에. 근데 빈티지 티셔츠는 이게 뭐 헤리티지 같은 거니까, 보증 같은 거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아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크게 특별히 이쁘다고는 생각 안 해도, 뭐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한 일부분의 디테일이니까요. 근데 저도 그 일부분의 디테일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요 수소 봉제는 아니다. 수소란 말은 뭐냐 하면 일본어의 수소 끝단 밑단을 봉제한다는 말에서 아마 유래가 된 거라고 구글링 해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티셔츠를, 또 롱슬립 티셔츠를 구매할 때 꼭 포켓 있는 티셔츠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앞판에 크게 나염이 들어간 티셔츠는 저는 구매를 좀 안 하는 편이고, 등판에 나염이 크게 들어간 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만들어서 입고 있는 옷도 지금 등판에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등판에 이제 크게 들어간 거는 운동선수의 백넘버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바이커들 같은 경우에 앞판보다는 팔 들고 있으니까 등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손이랑. 그래서 이제 아마 소매랑 등판에 또 크게 나염이 많이 들어가는 티셔츠를 종종 많이 볼 수가 있고, 카멜의 티셔츠는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 꽤 된 할리 데이비슨 티셔츠. 얘가 90년대고 얘가 이제 아마 00년대. 근데 또 다르죠. 롱슬리브까지 디테일은 똑같지만 에리 부분 보면 얘는 한 번 더 쳐줬죠. 뭐 국내에서 봉제업계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갈라삼봉, 한 번 더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봉제라고 보면 되고, 저는 근데 이렇게 에리에 이제 스티치가 없는 걸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이게 더 자연스럽고 입었을 때.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체인 스티치, 체인 스티치.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시접이 물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찐빠가 났는데, 이것도 사실 빈티지의 매력인 거죠, 사실. 이렇게 체인 스티치.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이 포켓에서도 종류가 있습니다. 포켓에서도 여기 보면 얘는 이제 3봉으로 2줄로 쳐졌고, 얘는 이렇게 한 줄로 쳐져 있죠. 얘는 그냥 본봉으로 한 줄로 이렇게만 쳐가지고
원단이 말려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얘가 퀄리티가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 여기는 안에 이제 심지를 또 대가지고 빳빳하게 설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기가 훨씬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심지 위에 모습도 보이죠. 이렇게 딱. 얘는 또 밑단은 삼봉으로. 사실 삼봉 기계로 치는 게 훨씬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훨씬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요 수소봉제 방법을 버리고 요걸로 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빈티지 레퍼런스 잡아서 고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수소봉제로 국내에서도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국내에서 작업하는 건 대부분 이제 가짜 수소봉제라고 보면 될 거. 오브로 기계 살짝 좀 만져가지고 이렇게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친 거 보면 여기가 많이 말려 있어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았을 때 좀 밑단이 들리는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페이딩도 여기 보면 에리가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실의 장력에 따라서 이제 원단이 수축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꾸불떡꾸불떡 되고,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느낌 페이딩. 근데 원단감은 저는 얘가 훨씬 좀 잘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가 더 오래전에 만들어서 염색 기법이 더 결례도가 더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색깔이 더 잘 빠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옷을 사는데 제 취향이 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앞판에는 어찌됐든 나염이 희끗희끗 잘 안 보이는 소매도 드러날 듯 말 듯한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만든 옷들도 드러날 듯 말 듯 그런 오묘한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얘는 텍사스 엔젤톤이라는 딜러샵에서 만들었던 걸로 보여지는 티셔츠입니다. 얘도 당연히 튜블러. 튜블러는 이제 원통형으로 옆설기가 없는 옷을 말하거든요. 요거의 장점은 어깨에서 걸려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핏감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에 홀려가지고 홀린 듯이 샀는데 메탈리카 티셔츠. 제가 중학교 때 한 1년 2년 정도 그 메탈리카랑 저기 마릴린 맨슨 노래 심취해가지고 주구장창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틀어놓고 집에서도 듣고, 그래서 갑자기 뽕에 차서 추억에 잠겨서 얘 샀던, 얘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티셔츠 중에 이 세 개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닌가. 소매에 여기 이렇게 밴드티입니다. 밴드티. 저는 근데 반팔은 빈티지 티셔츠를 좀 사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반팔은 유니클로 그 유넥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당연히 소매, 그 다음에 왼쪽 가스, 그리고 등판에 이렇게 그래픽. 이때가 그래픽이 훨씬 더 많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이 시절이. 지금 밴드 티셔츠들 보면 이때는 대부분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앨범 프롬으로 많이 썼고 굿즈로 팔고 홍보하는데 많이 써가지고,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눈이 좋잖아? 눈이 좋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쁜 그래픽 아티스트들이랑 뭐 협업을 하던 해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무튼 요렇게 티셔츠 3종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근데 다 티셔츠인데도 색깔이 다 다르죠. 요렇게 누가 입었냐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요거는 근데 그것보다는 염색 방법에 따른 차이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사나. 사실 또 뭐 빈티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자고 하면 많은데, 이것 말고도 여기 제가 할리 데이비스 좋아하니까 후드 집업, 이거 아마 저지에서 만들었던 거. 저지는 러셀 하이 브랜드, 스크린스타즈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프로모 티셔츠인데, 이 스크린스타즈는 프루드 오브 더 룸 무지 티셔츠 아직도 하고 있을 거야. 거기에 이제 하위 브랜드 개념, 빈티지 밴드티들 보면은 여기서 많이 만들었던, 성행했었거든. 여기서 무지 티를 베이스로 찍었던. 사실 빈티지는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세 종을 빈티지로 안 보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얘네들은 다 굿즈에 가까운, 프로모 티셔츠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값어치 있는 사람들한테는 값어치가 있겠지만 의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뭔가 특별하게 뭐 시대를 향유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밀리터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데님, 역사가 오래된 데님도 마찬가지고, 한 시대의 역작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가치 있는 빈티지라고 봐주는 시각도 존재를 하고, 또 뭐 많잖아. 디자이너 아카이브들. 근데 그것도 빈티지를 안 보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를 하니까. 근데 뭐 누군가 빈티지라고 하면 빈티지인 거고, 빈티지는 본인이 나는 기준을 내리는 게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다가 없는 분야거든. 옷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누가 기준을 내려서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다 본인의 기준인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로 좀 싸우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편이기는 한데 그냥 모두 그냥 즐겼으면 좋겠다. 옷이라는 거는 학문이 아니니까. 만드는 사람한테는 학문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그 빈티지라는 단어 자체가 마케팅으로도 또 많이 사용이 되니까 저는 일단 빈티지를 구매하는 기준은 메이드 인 USA. 대중문화의 시작을 알린 게 미국의 대중문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뭐 영화든 음악이든 뭐 그 전에 유럽의 뭐 락밴드 문화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 락밴드 문화조차 미국에서 나는 꽃을 피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뭐 멕시코로도 넘어가고 여러 타국으로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타국에서 꾸민 거는 빈티지라고 좀 치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컬렉팅했던 것들 계속 꾸준히 소개를 할 생각이기는 해. 예전에는 시대별로 모은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니까 나 어느 정도 처분할 건 다 처분했고 공가나 이런 데 남아있는 것들 가져와서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도 같이, 나는 빈티지는 공부, 연구용으로만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현행들도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